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독하게 파고들어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개미의독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정말 거대하고도 뜨겁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에너지의 대전환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에너지가 바뀌는 지점마다 권력의 지도와 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무에서 석탄으로 그리고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올 때마다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세 번째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긴 호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소름 돋는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개미의독학 채널이 더 독하게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대본을 쓰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은 황금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에너지 전쟁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일단 상상부터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리터에 얼마인지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석유의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난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석유가 다 고갈될까 봐 걱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피크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석유가 안 나와서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공포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석유를 더는 원하지 않아서 석유 시대가 끝날 거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수요의 정점, 즉 피크 디맨드라고 부릅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건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기라는 더 좋은 도구가 나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석유 시대도 석유가 말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같은 더 효율적이고 깨끗한 대안들이 석유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사막 한가운데에 넘시티 같은 거대한 미래 도시를 짓고 비전 2030을 외치며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몸부림칠까요?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은 황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석유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좋은 게 나와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에 지고 있는 탄소 부채를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그 대가는 기후위기라는 무서운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하자는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돈이고 규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라는 무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만든 제품에는 엄청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이건 무역 장벽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들도 ESG 경영을 안 하면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죠. 즉, 이제는 석유를 써서 싸게 만드는 것보다 깨끗하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화석 연료는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효율도 낮고 비싸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석탄이나 가스 화력 발전보다 더 저렴해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걸 바로 그리드 패리티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정부 보조금 없이는 자립할 수 없었던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당당히 경제성으로 화석 연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은 밤에 안 뜨고 바람은 늘 불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하지만 이걸 해결해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터리에 남는 전기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햇빛과 바람이 공짜인 이상 이 기술만 완성되면 에너지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하나만으로는 이 거대한 에너지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한때는 안전성 논란으로 외면받았지만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면서도 막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은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고 안전성도 훨씬 높아서 도심 인근이나 전기가 필요한 공장 지대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꿈의 기술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왜 SMR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자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탄소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세계의 권력 지도, 즉 지정학도 완전히 재편됩니다. 지난 세기는 석유가 나오는 중동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가진 나라들,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 새로운 패권국이 될 겁니다. 석유를 사기 위해 중동으로 가던 돈들이 이제는 리튬을 구하기 위해 남미로,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의 형태도 바뀝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도 기술력만 있다면 햇빛과 바람, 그리고 원자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는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느냐보다 머릿속에 어떤 기술이 들어있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집 차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모빌리티 혁명이죠. 내연기관의 종말은 생각보다 잔인하고 빠를 겁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엔진을 배터리로 바꾼 게 아닙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동식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은 정유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겁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던 발길을 끊는 순간 석유 경제의 거대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시의 구조도 바뀔 겁니다. 매연과 소음이 가득했던 도로가 조용해지고 주유소 부지에는 카페와 새로운 휴식 공간이 들어서겠죠. 이건 단순히 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혁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청구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 같은 거대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될 겁니다. 우리 집 지붕의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를 옆집에 팔고 내 전기차에 남은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공급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인공지능과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예측해서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게 관리해 줄 겁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거대한 에너지 대전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결국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석유의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훨씬 더 깨끗하고 풍요로운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속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에너지 전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전 국민이 손에서 폰을 놓지 못할 거라 상상했나요? 에너지는 그보다 더 무겁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면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넷 제로, 즉 탄소 중립을 외치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고 돈의 흐름입니다. 이미 글로벌 큰손들은 화석연료 관련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건 그 산업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론 중 가장 큰 것이 비싸다는 인식이었죠. 하지만 태양광 패널 가격은 지난 10년간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풍력 터빈도 점점 거대해지면서 효율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죠.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화력 발전과 맞짱 뜰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였는데 여기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넘어 전고체 배터리, 액체 금속 배터리 등 다양한 저장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낼 쓸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면 석유는 정말 역사책에서나 보는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원자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SMR이 왜 혁신적이냐면 기존 대형 원전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공사기간과 비용, 그리고 안전거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작게 쪼개서 만드니까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영향 범위가 훨씬 좁고 자연 냉각이 가능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전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SMR이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정학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지만 배터리 기술력과 원전 설계 능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부품 제조 능력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입니다.
석유 패권 시대에는 우리가 수입국이었지만 에너지 기술 패권 시대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에너지 대전환에 더 독하게 매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통 부문의 변화는 우리 피부에 가장 가깝게 와닿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못 박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훨씬 적고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경제성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면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를 싣고 다니는 에너지 유통망의 일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차가 밤에 저렴한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낮에 비싼 가격으로 전력망의 전기를 되파는 일,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에너지 재테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만들어갈 세상은 우리를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자로 바꿔놓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집 가전제품의 전력 소비를 최적화해주고 우리 집 태양광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겁니다. 에너지는 이제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면서도 아주 똑똑하게 우리 삶을 보조하는 존재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은 에너지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미래 보고서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만큼 큰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석유의 황혼을 슬퍼하기보다 새로운 에너지의 새벽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미의독학도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독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공부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지식이 걸음이 되어 큰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저는 진짜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공부로 다시 만나요. 에너지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마치 20년 전 인터넷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사고 영상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의 전송과 저장 생산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완성되면 선 없는 가전제품들이 거리를 활보할지도 모르고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빔으로 쏘아 보낼지도 모릅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기술은 언제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할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갈지는 지금 우리의 관심과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개미의독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부자 되시고 미래를 선점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